지금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민간 기업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대장동 사건. 이 대장동 사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그 핵심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거기 관련 인사들은 수십 명 되는데요. 핵심 인물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뭐 유동규 그리고 이재명 뭐 이런 핵심 인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남욱 변호사 처음에는 머리 치렁치렁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 장발로 돌아왔던데 요즘은 좀 머리를 자르긴 했더라고요. 그 남욱 변호사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제는 머리를 가다듬었네요. 김만배 대장동 프레임을 윤석열과 국민의힘 쪽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김만배가 얘기를 했었다. 저게 뭐냐면은요. 이른바 대장동 사태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는 쪽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대장동 사태 그러면은 거기서 말했던 절반의 몫은 그분 거야. 우리가 지금 1,000억이란 이득을 취했는데 절반은 그분 거야. 그분이 누구지? 당연히 그분은 이재명 아니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던 그게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신문들이 다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성남시장이다. 이러고 있던 시절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로 대장동 사태의 몸통이다. 그래서 이재명 이퀄 몸통이었는데 이 프레임을 바꾸자. 라는 것을 김만배가 기획을 하고 그걸 밀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가 그 뭐 노조위원장 했던 뭐 있잖아요. 그 이제 오래되니까 이름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은 책 우리나라 재벌 뭐 결혼 혼맥지도 이걸 그 책 2권인가 3권인가에 1억 5천만 원 줬다는 그래서 이 인터뷰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그게 바로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때 이 대장동 일당들이 거기서 대출을 받는데 그 중간에 브로커를 했던 조머식이라는 놈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윤석열 당시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의혹 사건 무마 의혹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결국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빌리도록 방조한 사람이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겠다. 라고 김만배가 남욱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남욱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대선 이전에도 숱하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선 전에 나왔던 것은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고 뭐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제 한 거고 이제 남욱이 법정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얘기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바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법정에서 검사 앞에서가 아니라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하는 증언은 바로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화영 변호인이 이제 이화영 지금 감옥에 있는데 보석으로 밖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형사 사건인 경우에 2가지. 그 피고인이 재벌이 됐든 이화영 같은 정치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변호사가 해야 될 2가지. 첫 번째 형량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징역 9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그걸 징역 3년으로 줄이는 것, 5년으로 줄이는 것. 되도록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러면 최고죠. 그 변호사가.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냐. 교도소에서 빨리 꺼내는 것.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일단 교도에서 꺼내주는 것. 이걸 어떻게 꺼내느냐. 보석.
이 변호사가 두 가지 일만 하면은 아마 그 변호사는 이제 장안에 최고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화영도 지금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빨리 나와서 이재명도 좀 이렇게 비공개로 남몰래 만나가지고 뭔가 확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화영이가 그랬잖아요. 대속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배지도 달고 뭐 당 지도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나 이화영이가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슈퍼정당 되고 있는 거지. 알아? 내가 대속을 한 거야. 그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교도소 안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게 먹히질 않아. 그 부인 백정환을 통해서 맨날 얘기를 해봤자 먹히질 않아. 답답하니까 이제 직접 나오고 싶은 겁니다. 나와가지고 일단 자유로운 생활도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핵심 인사들 만나가지고 이제 약속을 받아놔야 되죠. 다시는 깜빵 안에 안 들어가게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가령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곧 있으면 이화영 공천 줘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이화영이다 이렇게 그 또 뭐 만들어가지고 이화영 보궐선거에 당선시켜서 금배지 딱 달아주면은 비록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이 되면은 또 뭐 옥중 당선, 뭐 피고인 당선 이렇게 돼가지고 또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이화영이 당선이 됐다. 그런 시나리오를 써달라. 이화영 변호사가 보석 신문에서 그랬네요. 바로 이 재판 때문에 이재명이 양형에서 불이익을 심각하게 당하고 있다. 검사가 어이없어 했어요. 아니 보석 신문을 할 때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병이 악화돼서 그 지병을 치료하려면 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지병 때문에 입원 사유가 없으니 재판장님이 하여 같은 마음으로 양해를 하시와 우리 피고인이 얼마만이라도 꼭 밖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읍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재명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네. 검사가 봤을 때 아니 이게 보석신문 맞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그 관련 인사들 이화영과 거기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